시장에 대한 통찰 함께합니다.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우리 시장이 좀 안녕하지 않은데 미국 증시도 흔들리는 모양새예요? 예, 미국 시장이 이틀 조정을 줬죠. 근데 폭은 작아요. 작은데 의미가 상당히 크죠. 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기술적으로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 돌파를 해야 될 국면에서 조정이 들어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 무역협상 1단계 합의가 이제 거의 뭐 될 것 같이 분위기 연출하다가 불확실성이 좀 커졌죠. 그런데 그 중에 변수가 하나 턱 터진 게 홍콩 인권법이 됐죠. 그러니까 홍콩 인권법에 대해서 상원 하원이 다 통과를 시켜버리면서 이제 트럼프가 사인하냐 안 하냐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홍콩이라는 것은 이 중국으로서 굉장히 그 뼈아픈 곳 중에 하나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전에 그 아편 전쟁에서 져서 홍콩을 영국에 내줬고, 그래서 다시 반환하면서 이제 자치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굉장히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가 홍콩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인권법을 트럼프가 통과를 시켰어요. 아마도 세계를 뭐 운영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미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역 협상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쓰는 카드가 될 거냐. 무슨 말이냐면 사인을 할 것처럼 하면서 무협상으로 가져갈 건지, 그래서 중국으로 하여금 이 홍콩 인권법이 상원을 통과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게 하는 모습이 나올 건지,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사인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다르죠. 만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은 무협상이 올해는 물 건너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 해봐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사인을 했다 하면은 연중에 1단계 합의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죠. 그러나 거부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상원에 통과시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 그러면은 결국에서는 연내의 협상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쨌든 새로운 변수, 그 변수가 그동안 시장을 장악했던 이슈였던 무역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앞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특히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적으로 돌파를 시도해야 되는 자리, 제가 선을 딱 그어놨었잖아요. 요 첫 번째 선에서 윗꼬리 맞고 밀렸잖아요. 이 지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거기서 악재가 그 부분이 터졌다는 것은 일단 시장이 상당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조정의 빌미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뭐냐면 이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저항이 만만치 않은 구간이라는 생각. 두 번째는 하방을 생각했던 시장에 누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는 이거를 최대한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홍콩의 인권법이 미국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향후 좀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요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중에서 무디스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상당하게 안 좋게 얘기하죠. 어떤 부분이냐면 내년도에 그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 강등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1월 1일부터 20일까지 무역 수출 감소가 9%가 또 됐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은 지금 한국 기업이 얼마나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수출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라는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가 없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갭이 4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지난 만기 때 갭을 메울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메웠죠. 갭이 여기인데 일단 메웠어요. 장대음봉으로 메웠죠. 근데 이평선 매매하신 분은 60일선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0일선 지지는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죠. 갭이 또 있습니다. 3개가.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나라는 갭의 원리에서 4개를 인정한 적 없고요. 3개를 인정한 적 거의 없습니다. 하락도 2개 인정을 거의 안 하거든요. 두 번째에서는 분명히 반등 들어오듯이 상승도 세 번째에서는 빠지는 법이 네 번째까지 줬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하게 올렸다는 거고 분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미국의 인권법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빠지는 과정이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이 안 좋은 상태에 빠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또 부각된 거죠. 지소미아에 대한 것이 오늘 아마 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23일까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오늘 아침에도 신문을 보면 일면에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뭐 미군 철수 뭐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지는 시장이 된 거라는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너무 부재한 상태라는 거죠. 또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가 상당히 없어요. 물론 그 얼마 전에 11월 9일 정도에는 그 한국은행 금통위원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 금리가 제로금리로 가야 한다. 뭐 이런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사실 근데 제로금리는 아마 제가 재작년에 이 방송에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계속 제로금리로 가는 게 맞을 거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바꿨잖아요. 제로금리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그 상황이 달라요. 금리라는 것은 쓰일 때가 있고 안 쓰일 때가 있는데 재작년에는 모든 여건상으로 제로금리를 가면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제로금리를 가도 돈이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대출이나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로 조건이 까다로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 인하를 해서 얻을 게 별로 없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 오히려 한국의 반대 행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은행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의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시장을 빼면서 같이 움직인 종목이 하나가 딱 있죠. 가장 삼성전자요. 삼성전자 지금 보시면 주봉이 거의 똑같아요. 코스피와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코스피는 주봉에서 갭상승이 2개잖아요. 이 삼성전자도 갭상승이 하나 존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상승을 메워주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시장은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물론 어떤 외부적인 요소, 뉴스라든가 뭐 외국인이 얼마 전에 제가 12일 연속으로 팔았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주도주가 흔들리는 상황이죠. 특히 후행스팬을 보시면 이렇게 쭉 그어놓고 돌파했다가 다시 회귀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서 밀려버리면 상당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일단 주가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흘러갈 확률이 높은 것은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의 낙폭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이선호님께서 내리는 비를 보고 일기예보를 하지 말고 어느 구름에 비가 들었는지 말해야 진정한 애널이다. 다다님께서 먹구름이 밀려오는데 비를 피하려면 실내에 머무는 것. 이런 좋은 말씀 올려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이 예측보다는 대응이 필요한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오후장 MTN과 함께 좋은 선택하시고 힘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어김없이 오전 9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